얼굴이 진짜 그냥 동그라미였어요. 동그라미 그 자체였다. 돈 쓴 것 중에 정말 아깝지 않은 그 탑10? 탑10이 뭐야? 탑5 안에 들어. 근데 저는 이 턱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목구비 자체도 정리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을 빼세요. 살을 빼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안녕 구름이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기다려주셨던 제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정보들을 대방출할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에 적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주제를 좀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들이는, 내가 굳이 노력을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돈이 굳이 없어도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하나 바꿨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런 거.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흥미로워하실 것 같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시술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받았던 시술은 바로 윤곽 주사였어요. 윤곽 주사가 뭐냐? 이 지방을 분해해주는 주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맞기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한 57, 8이었거든요. 제가 키가 161.9인데 그때 58kg 막 이랬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그냥 동그라미였어요. 동그라미 그 자체였다. 그래서 이쪽 젖살이랑 여기 턱살 부분에 윤곽 주사를 맞게 됩니다. 제가 맞으러 갔던 병원에서는 여기 부위마다 13방씩 놔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13방, 여기 13방, 여기 13방, 여기 13방. 이런 식으로 해서 3회 정도 맞았고요. 저는 효과를 진짜 많이 봤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젊기도 했고 피부가 이제 많이 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많이 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지방 분해를 살짝씩만 해줘도 라인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조금 고민인 게 투턱이에요. 투턱이 약간 이렇게 하면은 보이거든요. 이 투턱인데 만약에 지금 윤곽주사를 맞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탄력도 그때보다 없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살이 없다 보니까 움푹 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살만 약간 이런 느낌? 그냥 풍선에 바람을 뺀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부작용은 있었어요, 여러분. 부작용은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볼페임 이런 건 없었지만 생리불순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주사를 맞기 전에 생리불순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때 저도 생리불순이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턱 보톡스와 턱 필러인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턱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고 있거든요. 한 6개월 간격으로 맞고 있는데 턱 보톡스가 뭐냐면 안 깨물었을 때 여기가 만져보시면 딱딱하실 거예요. 이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주사예요. 지금 저는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보이긴 하지만 말할 때 이게 원래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죽여주니까 말할 때도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되게 매끄러워 보이고요. 근데 턱 보톡스의 단점이 뭐냐면 저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근육을 계속 죽여주다 보니까 여기 살들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탄력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거지. 여기가 죽어가지고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라인이 좀 정리가 됐지만 제가 그전에 보톡스만 맞았을 때는 여기가 좀 안 예쁘게 이렇게 좀 처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다음에 턱필러. 턱필러는 정말 예전에 받았었거든요. 언제였지? 18년도였나?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예전에 받았었는데 저는 그거 하고 되게 후회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여기를 맞았더니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만,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만 이렇게 혹 달린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시술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은 그게 제 얼굴형이랑 관련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이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티도 안 나고 예전 얼굴로 됐다. 그다음에 제가 받았던 시술이 슈링크. 슈링크는 제가 언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저는 효과를 진짜 1도 못 봤거든요. 진짜 아프기만 진짜 드럽게 아프고 약간 그것도 리프팅하는 레이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태우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고 저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아팠던 것만 기억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시술이라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나는 슈링크를 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모드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마다 또 달라요. 병원마다 놔주시는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받았던 게 인모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인모드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가 지금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제가 인모드를 왜 받으러 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여기 밑으로 좀 살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인모드라는 시술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인모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지방을 태워주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이었나? 태워주는 이었나? 아무튼 지방을 조져주는 그런 레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탄력을 부여해주는 레이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다 받고 왔고 인모드 같은 경우는 저는 받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 진짜 두 번 다시 할 짓이 못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그냥 왜 여기에 살이 왜 살이 두둑두둑 붙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래도 예뻐지려면 해야지 이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인모드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 전체에 멍이 드셨더라고요. 얼굴 전체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목까지. 근데 저는 이 턱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 살짝 멍이 들고 딱히 일상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없었거든요. 그날 뭐 메이크업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볼살이 문제여가지고 여기를 인모드로 조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멍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모드는 톡보톡스 맞을 때마다 같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치아 교정을 했어요, 여러분. 치아 교정을 왜 했냐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여기가 튀어나왔거든요? 보이시죠? 윗입술이 좀 튀어나왔어. 그래서 저는 이게 치아가 부정교합이 있어가지고 윗입술이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치를 4개를 했어요. 근데 원래도 제가 사랑니가 없는 치아래요. 그래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8개가 없는 건가? 아무래도 발치를 하면 공간이 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이런 작은 치아를 발치한 게 아니라 여기 어금니 쪽을 발치한 거여서 이 정도씩을 이렇게 뺀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뺐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치아 교정도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치아 교정을 하고 입 부분이 훅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안 예쁘게 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술이라든지 치아 교정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시는 걸 권장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퍼스널 컬러 진단입니다. 얼굴형 관리하는데 무슨 퍼스널 컬러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 쓴 것 중에 정말 아깝지 않은 그 탑10? 탑10이 뭐야? 탑5 안에 들어. 그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전까지는 웜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나 뭐 약간 주황빛이 도는 그런 컬러로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오렌지 계열로 하고 옷도 막 갈색깔 옷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지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되게 붕 떠있는 듯한? 그리고 이목구비도 막 분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여름 쿨톤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씩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메이크업 색조 컬러들 그리고 옷 이렇게 바꿨더니 정말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이목구비 자체도 정리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구독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웜톤 메이크업 찍어주세요라는 댓글을 많이 적어주시는데 사실 제가 안 찍고 싶어서 안 찍는 게 아니라 찍으면 안 예뻐요. 그래서 이 안 예쁜 게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면 왜 안 어울리는 걸 왜 찍었을까라는 말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잘 안 찍고 있는데 웜톤 관련된 색조 제품들은 제가 쇼츠로 짧게 찍어가지고 올릴 예정이니까요. 쇼츠를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돈을 써가지고 효과를 봤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굳이 안 들이고 내 노력만으로 꾸준히 했던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 키에 맞는 몸무게입니다. 저는 쉽게 살을 빼세요. 살을 빼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이어트를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48kg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얼굴이 안 예뻐요. 볼에 페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뼈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해골 같고 오히려 살찐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50kg에서 51, 2kg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굴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얼굴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살이라든지 지금 제 키의 기준에서는 가장 알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케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괄사 마사지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괄사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 괄사 마사지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질 것 같아가지고 괄사 마사지 관련해서는 다음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들도록 하고요. 제가 어떤 괄사를 사용하는지 정도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시모먼트 롤러가 달려있는 크림이에요. 크림을 가지고 롤링을 하면서 그냥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일리로 TV 볼 때나 핸드폰 할 때 그냥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는 거는 이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진짜 나 오늘 관리의 날이다. 오늘 아주 그냥 부종과 노폐물과 근육들을 다 파괴시켜주겠다. 하는 날에는 이 보타닉힐보의 괄사를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이게 보타닉힐보가 괄사가 좋은 게 뭐냐면 울퉁불퉁한 게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울퉁불퉁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울퉁불퉁 약간 요 정도로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저는 2개여가지고 이렇게 턱도 그냥 동시에 해주고 그리고 여기엔 또 롤러가 달려있어. 롤러 같은 경우는 코끝부터 아이홀까지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에드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건 살짝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딱 봐도 아프게 생겼죠? 이런 아이들은 이런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는 부위 있잖아요. 턱부터 목까지 쓸어 내려주고 어깨까지 이렇게 쓸어 내려줄 때 그럴 때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괄사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건 우드 괄사고 이것도 보타닉힐보 괄사인데 이거는 그냥 롤링할 수 있는? 이건 사실 잘 사용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앞광대가 너무 꺼져 있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이지가 않아서 남들이 찍어줬을 때 되게 안 예쁜 얼굴? 근데 내가 찍으면 되게 화려해 보이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광대 부분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제품 사용할 때 활용을 하거든요. 그냥 뭐 펴 바르고 싶을 때 목주름 케어할 때도 크림 바르고 이렇게 올리고 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드 괄사. 저 우드 괄사는 진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프고 뻑뻑해요. 약간 뭔 말인지 알겠죠? 약간 걸린 느낌? 모르겠어. 나는 그냥 그랬어. 그래서 우드 괄사는 잘 안 쓴다는 거. 근데 가끔가다 쓸 때는 그냥 이런 데 목 눌러줄 때 있죠. 그럼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괄사 마사지 할 때 중요한 게 또 그 전에 사용하는 오일이라든지 크림이에요. 저는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사용하거든요. 눅스였나? 이게 뿌리는 오일이에요. 되게 편하죠, 여러분? 보통은 손에 묻혀가지고 발라서 괄사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손이 좀 끈적거려지는 것도 싫고 오일을 또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다 흘러내려.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뿌리는 걸로 미스트처럼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괄사 마사지를 해주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크림은 이 달바 반반 크림을 사용해줍니다. 이것도 사실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닐 텐데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세럼, 크림 이렇게 반반 들어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살짝 마요네즈 바르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좀 꾸덕하면서 조금 오일리해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바르면은 큰일 나겠다. 아침에 단독으로 바르면 화장 다 떡지고 밀리고 난리도 아니겠다. 라고 했는데 웬걸? 괄사 마사지 할 때 너무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라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조명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조명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사실 조명이 크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조명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쏴보고 자연광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제 얼굴형과 제 이목구비와 제 퍼스널 컬러에는 이 조명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조명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그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난 이후로도 쿨톤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추천을 드릴 때 항상 조명을 앞에서 세게 쏘게끔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얼굴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디는 음영이 싹 날아가 있고 어디는 아주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 라인 자체가 가지런해 보이지 못하고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냥 단점도 도드라져 보이고 장점도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게 막 섞여가지고 이게 뭐가 단점인지 뭐가 장점인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조명 위치라든지 그 색감을 바꿨더니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는 얼굴 라인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구독자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문의를 주셨던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정보를 대방출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얼굴형 관리 비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름이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만의 얼굴형 관리 비법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재밌는 영상으로 아주 알차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